네, 안녕하세요. 다르지만 같은 번역 리뷰, 코드 리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위민우 코드 서울 네트워크 리더 이보라입니다. 먼저 헥토버페스트 2020 행사를 통해 처음 오픈소스의 플리캐스트를 보내신 분들께 박수 보내드립니다. 벌써 10월 말이 되었는데요. 기여 분량은 다 채우셨는지 궁금해지네요. 먼저 어, 저는 이번 헥토버페스트 서울 관련 저장소에 두 개의 플리캐스트, 모던 자바스크립트 튜토리얼 한국어 저장소에 한 개의 PR을 올렸고, 좀 이따 진행될 핸즈온 세션에서 마지막 플리캐스트 하나를 채워 넣을 생각인데요. 다른 분들은 어떤 저장소에 어떤 기여를 하셨는지, 그리고 하실 예정인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저장소를 찾고 기억거리를 찾으셨는지도 되게 궁금하네요. 아마도 오픈소스 생태계에 갓 발을 들이신 분들은 번역, 문서 작성, 문서 수정 등의 작업을 통해 플리캐스트 개수를 채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서와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기여가 오픈소스 생태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편은 오픈소스 생태계 관련 서베이가 담긴 한 논문에서 가져왔는데, 논문에 따르면 약 30%의 기여가 문서화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서화 관련 기여의 끝장판, 자칭이죠. 자칭 끝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던 자바스크립트 튜토리얼의 기여 방법과 PR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코드 중심 프로젝트, 문서 중심 프로젝트 상관없이 오픈소스에 기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번역 프로젝트와 코드 중심 프로젝트의 같은 점, 다른 점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엔 제가 모던 자바스크립트 튜토리얼 프로젝트에 기여하면서 배웠던 점들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리드미 컨트리뷰팅 문서 읽기입니다. 기여하고자 하는 오픈소스의 깃허브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스크롤을 조금만 아래로 내리시면 이렇게 readme.md 파일이 렌더링 되어서 보이는데요. 상당수의 저장소가 프로젝트 소개, 기여 방법, 구동 방법 등 중요한 내용을 이곳에 적어두곤 합니다. 그런데 GitHub 공식 문서에선 contributing이라는 파일을 따로 만들고 이 파일의 기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적도록 권장하고 있어서 많은 저장소가 리드미 파일엔 프로젝트 설명을, contributing 파일엔 기여 방법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모던 JS 튜토리얼 프로젝트도 이 가이드를 따라서 얼마 전에 이렇게 기여 방법을 리드미에서 컨트리뷰팅 파일로 약간 분리를 했어요. 이 파일을 보시면은 태스크 매니저 역할을 하는 대시보드 링크, 그리고 대시보드 수정 권한 요청 방법, 그리고 대시보드에 내가 한 작업을 표시하는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개발이 끝나면 당연히 로컬 환경에서 열심히 테스트를 해보고 원격 서버에 내보내야 하는 것처럼 번역 작업도 로컬에서 서버를 구동한 다음에 내가 수정한 마크다운 파일이 어떻게 화면에 보이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로컬 서버 방법이 담긴 위키 문서 링크도 컨트리뷰팅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컨트리뷰팅 파일엔 번역 규칙, 번역 팁 등을 적어 놓았어요. 잠시 슬라이드를 앞으로 돌려서 읽어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볼게요.
이 컨트리뷰팅 파일은 총 80여 줄 정도 되는데요. 사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글이긴 한데 이렇게 문서를 하는 이유는 리뷰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결과물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여자가 풀리퀘스트를 보내면 메인테이너는 그 풀리퀘스트를 바로 이렇게 머지시키는 게 아니라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리드미에 적힌 사항을 지키지 않는 PR을 제가 막 열심히 리뷰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수십 개의 코멘트를 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렇게 엄청난 리뷰를 제가 할 때면 지치기도 하고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은 분들의 글은 리뷰에만 3-4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가끔은 '내가 개발자인가 글쓰기 선생님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멘탈 붕괴가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에디터나 IDE에 린터를 설정해 놓고 실시간 혹은 커밋 직전이나 직후에 린터를 동작시키는 것처럼 번역 프로젝트도 최종 산출물인 한국어에 오류가 없게 린터 역할을 하는 맞춤법 검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해요. 이렇게 해야 최소한 맞춤법은 틀리지 않는 글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기본적인 컨벤션들이 제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다 리듬이나 컨트리뷰팅 파일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 번역 프로젝트는 합의된 번역어를 사용하라는 컨벤션, 줄바꿈과 단락은 원문 그대로 유지하라는 컨벤션 등을 명시를 해 놓았는데 사실 이렇게 적어 놓아도 지키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컨벤션들이 다 리드미 파일이나 컨트리뷰팅 파일에 적혀 있으니까 신규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시려면 반드시 리드미 컨트리뷰팅 파일을 정독하시고 기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 해야 할 일은 위키 문서 읽기입니다. 또 뭔가 읽으라고 하니까 사실 조금 '기여하는데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오픈 소스가 이렇게 위키라는 탭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문서를 작성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클린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개발을 하다 보면 사실 그 업계에서 오래 일하지 않은 분들이나 천재가 아닌 이상 클린하지 않은 코드를 짤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번역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잘 읽히지 않는 글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던 자바스크립트 튜토리얼 프로젝트는 번역 모범 사례라는 위키 문서를 만들고 뭉친 대명사는 번역하지 않기, 복수형 표현 자제하기, 쌍점이나 쉼표는 주의해서 사용하기 같은 모범 사례를 모아 놓았습니다. 참고로 이 모범 사례의 초안은 리액트 번역 저장소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번역 모범 사례를 정리해 놓으면 저 같은 메인테이너 입장에선 구구절절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렇게 링크를 다는 것만으로도 기여자에게 수정할 부분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리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만든 것을 비판이나 비난을 당하면 기분의 변화를 이렇게 겪기 마련이죠. 근데 오픈소스에 기여할 때 미리 모범 사례 관련 문서를 읽고 안티 패턴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 이 패턴을 피하면서 작업을 한다면 코멘트는 적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PR이 빠르게 좀 머지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는 당연한 효과인 것 같고요.
이외에도 제가 관리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위키 문서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메인테이너는 똑같은 답변을 계속하지 않아도 되고, 기여자 입장에선 막히는 게 있을 때 바로 답을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위키 문서를 읽어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사실 막히는 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노드.js 기반 프로젝트라면은 뭐 npm 관련돼서 막히는 게 많죠. 근데 막히는 게 있으면은 구글링을 하기 전에 그 해당 저장소에 들어가셔서 일단 위키 문서나 아니면 이슈 내역을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제가 같이 오픈소스 관련한 멘토링을 하면서 많은 초보자들과 그 소통을 했을 때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구글링 먼저 하는 것보다 위키 문서를 찾아보고, 그리고 이슈 문서, 이슈에 있는 댓글들 찾아보면서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할 일은 공식 문서 참고하기입니다. 번역 프로젝트의 산출물은 한국어로 만들어진 글이죠. 한국어의 공식 문서라고 한다면 국립국어원이 만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던.js 튜토리얼 프로젝트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용례를 기반으로 번역어를 선택하시라고 가이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장이건 코드든 상관없이 공식 문서를 참고하여 작업하고 리뷰할 때도 공식 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커미터나 리뷰어 모두 서로 납득할 만한 생산적인 리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 보면은 korean.go.kr 도메인이 보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식 문서, 그러니까 한국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그 자료들을 주로 이렇게 레퍼런스해서 리뷰를 해드리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기술 번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국립국어원이 만든 자료에서는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럴 때 거인이 만들어낸 자료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고 있는 첫 번째 거인은 이번 행사를 후원해주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현존하는 거의 모든 언어로 자사 제품을 로컬라이징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랭귀지 포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모르는 용어를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언어를 코리안으로 바꾸고 서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업계 전문가, 진짜 탑 전문가들이 만들어주신 아주 적확한 번역어가 딱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제가 모던.js 튜토리얼 프로젝트를 막 시작한 시점엔 이 사이트가 있는 것조차 몰랐는데 그 레드햇 관련 번역에 기여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 이 사이트를 저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 시점 이후부턴 웬만하면 이 사이트에서 대부분의 엣지 케이스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거인을 소개시켜 주신 이후엔 되게 멀리 볼 수 있는 이런 시야를 확보하게 된 거죠. 그리고 랭귀지 포털 이외에도 우리가 아주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거인은 출판된 도서가 있습니다. 책은 해당 분야 전문가인 저자와 편집자가 수백 시간을 들여서 만듭니다. 혼자 몇 시간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이미 결론된 사항들을 집대성한 출판된 도서를 참고한다면 의사결정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번역 관련 추천 도서를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패턴을 적용해 코드를 작성하면 코드 품질이 향상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번역도 마찬가지로
패턴을 번역하면 문서의 품질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번역 패턴을 모아놓은 책 중엔 번역 업계의 대가이신 김명철님의 초급 번역 패턴 500 플러스를 진짜 강추드립니다. 김명철님은 오랫동안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수백 명의 아마추어 번역가들이 쓴 글을 이렇게 리뷰해 주시면서 발견한 패턴을 이렇게 한 책에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저도 번역할 때마다 이 책을 수시로 펴보고 있어서 번역이나 기술 블로그 작성할 때 해외 레퍼런스를 주로 참고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책을 꼭 구매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작성된 코드의 품질을 개선할 땐 리팩터링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때 다들 마틴 파울러가 쓰신 이 책 많이 참고하실 것 같아요. 글쓰기도 이와 유사한 교정 전문가가 쓰신 교정 전문가 김정선 님이 쓰신 책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제를 보시면은 내가 쓴 글, 내가 다듬는 법이라고 보이시죠? 이 책을 보면은 조금 이미 작성된 글들을 체계적으로 리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얼추 기여자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을 만한 지식이나 노하우, 팁들을 모두 알려드린 것 같아요. 지금부턴 제가 한 2년 동안 모던 제이스 튜토리얼 한국어 프로젝트를 메인테이닝 하면서 든 생각과 배웠던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R 하나를 리뷰하는데 막 3-4시간을 쏟다 보면은 진짜 멘탈 붕괴가 오기도 하는데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주위 개발자분들께 번역 관련 기여라도 좋으니까 오랫동안 꾸준히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 행사도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있어서 초대를 받았고 대학이나 교육기관, 정부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오픈소스 기여 관련 멘토나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정샘물 님이 쓰신 책 나는 오늘도 나를 믿는다 라는 책을 보면은 바위를 바늘로 뚫는 정샘물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하다 보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막 회사 일 그리고 막 새롭게 배워야 하는 직무 관련 공부들을 그러니까 퇴근하고 난 다음에 하다 보면 엄청 지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정샘물님처럼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자라는 다짐을 하면서 기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밥 먹고 안 피곤할 때 리뷰하자라는 생각입니다. 하루는 되게 제가 엄청 늦게 퇴근했는데 이제 골뱅이와 함께 저를 소환하는 PR이 올라왔어요. 근데 배도 엄청 고프고 피곤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바로 소환을 하신 거죠, 저를. 그러다 보니까 리뷰도 대충대충 하게 되고 되게 공격적으로 볼 수 있는 리뷰만 들어왔던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PR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PR을 올렸는데 이런 리뷰를 받게 되면 아마 좋은 의도로 PR을 올렸지만 상처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앞으로 저는 이제 밥을 잘 챙겨 먹고 피곤하지 않을 때 리뷰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날선 코멘트들도 잘 받아들이고 기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다면 유튜브에 한번 댓글을 달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네. 어, 한 10초 정도 다시 한번 기다려 볼게요. 네. 그 질문이 없으셔서 저의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인데 어디 가실 수도 있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팩토버 페스트가 아니더라도 이제 꾸준히 뭔가 내가 기여할 만한 오픈소스 찾으셔가지고 오랫동안 좀 꾸준히 기여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